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장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왔네요. 다들 예쁜 식물 고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사온 식물들을 같이 심어보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식물을 심었는지 저희 집 도면과 해의 흐름까지 짚어보면서 심어볼게요. 총 6가지 종류인데 배치와 향에 맞게끔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예쁘게 잘 심어볼게요. 첫 번째로 헬레브루스를 심어볼 텐데요. 이 화단은 이른 아침 해를 받고 집으로 해가 가려졌다가 다시 오후쯤 해를 받는 화단입니다. 옆집이 있어서 3시 이후로는 다시 그늘 자리가 돼요. 반양지 반그늘 화단이라 리시마키아도 심을 건데요. 반양지의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는 친구라 이 친구도 이 화단에 심어볼게요. 이 짙은 붉은 색감의 헬레보루스는 레드 로망스라는 종인데 막 개화했을 때는 좀 더 밝은 색감의 붉은색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벨벳 느낌의 와인색이 돼요. 포트가 꽤 커서 삽을 가져와서 구멍을 좀 크게 내고 제가 뭐 심을 때 항상 사용하는 미생물도 같이 넣어주었어요. 헬레보루스는 새로 핀 꽃도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는 꽃도 참 매력적이고 앞모습도 이쁘지만 뒷모습도 참 예쁘잖아요. 거기에 겨울에 이른 봄까지 계속 개화를 해주니까 정원에 진짜 효자가 따로 없죠. 이번에 식재할 친구는 헬레보루스 피코티라는 종류인데요. 시트러스 색감의 테두리가 살짝 붉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별목련 옆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핑크핑크한 별목련과 시트러스한 헬레보루스의 조합이 그냥 예술이에요. 헬레보루스들은 보통 방 그늘 자리에 흙이 촉촉한 자리를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스앤로즈 시리즈들은 조금 더 빛을 견딜 수 있도록 개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여름에는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많은 자리보다는 약간의 그늘이 있는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구나무 밑에는 헬레브루스 레드로망스 그리고 별목련 레너드 메슬 밑에는 헬레브루스 피코티를 잘 심어주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헬레보루스들도 꽃을 낼 거기 때문에 이른 봄에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쪽 화단으로 넘어와서 남은 친구들을 식재해 볼게요. 이 화단은 남쪽에 있는 화단이지만 서쪽으로 조팝나무들이 있어서 아침빛을 많이 받고 오후빛은 잘 못 받는 그런 화단이에요. 수선화들은 하루 종일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보다는 이렇게 아침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자리에서 꽃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향수선화들을 이쪽에 식재해 볼게요. 되게 크고 멋있는 수선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종류들은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화려한 종류는 아니지만 지금 농장에 가면은 되게 흔히 구하실 수 있는 향 수선화거든요. 좀 작은 종류인데 향을 맡는 순간 향이 너무 좋아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향 수선화라고 부르는데 진짜 이름 그대로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초팝나무 밑에 소소하게 피어난 게 정말 예쁘죠? 이렇게 심어두면은 알아서 증식도 할 테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크로커스도 살짝 공 심어 주었는데요. 이 친구는 조금 더 햇빛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깥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정원에서 가장 밝은 곳, 완연한 양지 자리에 히아신스와 양귀비들을 식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완전히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특별한 방해 없이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라서 햇빛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들,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좋아하는 친구들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하나둘씩 싹도 올라오고 튤립들도 올라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기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노트에 꽃도 그려도 보고 또 날짜별로 기록도 하면서 저는 올해 정원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쓰려고 만든 건데 그림도 모두 제가 그린 노트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도면도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정원에서 들기 다니기 편한 사이즈라 쓰기에 좋아요. 여기에 하나하나 기록해 놓다 보면 다음엔 그땐 이게 언제 폈었나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정원에서 즐기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예요.